네, 조금 전에 김혜경 씨 사과외견 현장을 연결해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해서 마음만 맞으면 10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후보 간 담판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거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처음으로 단일화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여야 모두에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 후보와 나 사이에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니까 후보 간의 담판을 지을 사안이다라는 뜻인데 만나실 계획은 있습니까? 의사는 있으십니까? 그런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사실 후보 간의 어떤 담판이라는 게 그 지지자들의 그런 지원을 받지를 못할 겁니다. 네, 야권 후보 단일화, 후보 간 담판 가능성이 되도되고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죠. 보시다시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선을 그었습니다. 후보와의 담판, 해봤자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바늘구멍 같은 여지도 다시 봐야 하는 게 정치인들의 말이죠.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와도 보지 않겠다는 아닌 겁니다. 오늘 관련 질문을 받고는 연락이 오면 생각해보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여전히 단일화의 유령이 대선판을 떠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좀 더 화끈하게 말했습니다. 물밑에서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그런 지난한 협상이라면 나는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다. 내 체질에도 안 맞고. 그러나 정치인들끼리 서로 믿는다면 한 10분만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서로 신뢰하고 정권 교체라는 방향이 서로 맞으면 단 10분 안에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끝낼 수 있는 것 아닌가. 네, 이 커피 한 잔 제안은 술을 즐기지 않는 안 후보에 대한 깨알 배려일까요? 10분이면 된다 이 대목에서는 바로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은 유정화 실장의 음악다방 가겠습니다. 윤 후보의 마음 노래로 표현을 한다면 이거겠죠. 안철수 후보님께 여쭤볼게요. 짧게 지금 들으셨죠? 이게 도대체 시장이 바보여가지고 밑에 사람이 다 해먹고 조단위 이익을 해먹고 기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정말 여기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까? 어느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안 후보. 결국은 본질은 1조 원에 가까운 이익이 민간에 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네, 이렇게 두 후보 간의 담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윤 후보. 좋아, 빠르게 가! 네, 하지만 국민의힘 전체로 보면요, 일종의 강온 전략을 펴고 있다고 할까요?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에 필요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안 후보가 싫어하는 부분만 골라서 건드리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중도 사퇴, 즉 철수 프레임은 바로잡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 대표는 이번에 단일화가 있다면 그건 철수일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쪽이 이제 선거를 진행하기 어려워가지고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편적인 철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철수하는 거고요. 그런 거고 뭐 지금 아마 많은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마 기대하고 있는 방식은 깔끔하게 사퇴하고 지지 선언하기 뭐 이 정도일 겁니다. 네, 돈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대선을 치르려면 250여 개의 정당 사무소를 마련해야 하고 여기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국민의당의 움직임 포착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안 후보의 완주 불가능한 상황 아니냐라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전에 결단을 내리지 않겠냐고도 했습니다. 국민의당이란 당이 뭐 과거에 비해서 당원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비 수입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러면 결국 사비로 다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다 절차가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뭐 저희 정보를 판단을 해서 지금 선거를 완주할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 이 후보 간의 담판이 성사가 된다면 97년의 DJP 연합 모델이 거론이 되고 있죠. 당시 김대중, 김종필 총재는 이 후보 간 단일화는 담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 후보는 어제 본인의 선거 단일화
대선에서 중도 사퇴했던 2012년, 그리고 여론조사로 단일화했던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 2번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단판으로 한 단일화도 있었습니다. 바로 2011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였는데요. 당시 40%대 지지율의 안 후보, 약 3% 지지율의 박 후보와 50분간 독대를 한 후에 전격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때를 염두에 둔 걸까요? 당시에는 정치인이 아니었던 안 후보, 특별한 조건을 내걸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이 DJP 연합 모델 논의에서는 총리 혹은 일부 장관 임명권을 나누는 방안이 국민의힘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안 후보의 의견은 차치하고서라도 국민의힘 지도부 내부에서부터 의견이 갈리는 모습인데요. DJP 연합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뭘 드렸냐면 총리와 그 임명권, 장관 임명권 5개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정치적 딜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국민들이 봤을 때 야합이라고 생각할 수 높습니다. 네, 안 후보와의 단일화 민주당에서도 러브콜 보내고 있죠. 통합정부로 애둘러 표현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직접 단일화 방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정책 연합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후보를 끝까지 가면서도 또 서로 협력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단일화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주로는 지금 야권 내에서의 단일화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이 선거 과정에서 어떤 방안을 얘기하기는 아주 매우 섣부르고 경쟁보다는 미래를 향한 협력에 더 방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 네, 민주당의 단일화 러브콜 사실 가능하겠느냐, 또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던진 카드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우린 진심이다 이러면서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누가 언제 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지만 당내 단일화론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단일화를 안철수와 이재명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과 그리고 단일화 없이도 안철수 완주만 하면은 3자 구도화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두 가지 주장이 좀 맞서고 있어요. 단일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노력을 해왔지 않겠습니까? 네,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을 맡은 정성호 의원은 안 후보와 같은 당 동지이던 시절을 끌어왔습니다. 안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였을 때 본인은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았었다, 이런 인연을 강조를 한 건데요. 새 정치를 주장했던 안 후보와 이 정치 개혁을 연결고리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과학, 기술, 교육에 관련된 어떤 비전과 정책은 우리 후보도 굉장히 좋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정치개혁에 관련해서는 후보도 최근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철수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네, 정 의원은 이 후보 역시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로 성장을 했고 안 후보도 과거 민주당 주류인 친문 세력과는 갈등이 있지 않았느냐라면서 이 추억 아닌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같은 비문재인 아니었냐라는 건데 이 시점에서 또다시 유 실장의 음악다방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할까요? 이 후보님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으시죠? 후계자는 아니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역시 키를 준 건 안철수 후보겠죠. 최근 한 자릿수 지지율이 된 안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거부하자니 3등 후보에 머무를 것 같고 단일화에 전면적으로 나서자니 철수 이미지가 부담이 되는 그런 고민스러운 상황인 듯합니다. 지금은 내 갈 길을 간다 이런 생각으로 양쪽 모두의 선을 긋고 있는데요. 안 후보의 마음도 음악다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양당 어느 쪽이 집권을 하더라도 여전히 내각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반으로 나뉘어져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저야말로 제가 유일하게 이런 실질적인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단일화 이슈뿐 아니고요. 여야 후보들의 배우자 리스크 대선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이어지자 김 씨가 방금 전 직접 나서서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 파장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은 대선의 막판 이슈로 보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과잉 의존이라는 표현을 하던데 의존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 범죄예요. 뭐 예를 들어 소고기를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집으로 갖고 왔다. 그럼 소고기 착복 사건이죠. 우리 조선시대 때 해경국 마마가 무슨 저 궁녀한테 일 시키듯이 이 7급 공무원을 몸종 부리듯이 부린 사건이거든요. 네, 당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지만요. 상대적으로 후보들은 직접적인 공격을 삼가는 모습이었죠.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지난 1차 TV 토론에서는 배우자 문제 아예 언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에서 직접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에 대해서 엄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꺼내들었습니다. 후보 부인에 대해서도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온 만큼 본인과 가족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한테 적용했던 거와 똑같은 수준의 그런 엄정한 그런 조사와 경위 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종의 맞불 성격일까요? 민주당에서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는 김 씨의 허위 이력 관련 논란을 다시 도마 위에 올렸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학력 위조 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신정아 씨 사건에 빗대면서 법 앞에 평등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일은 또 하나의 신정아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도 무색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신정아 씨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른 수사와 사회적 반향입니다. 돋보이기 위해라는 이유로 경력 부풀리기, 허위 경력 기재를 반복적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 지지부진한 조사,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는 김건희 씨를 만났다는 무속인을 인터뷰하면서 무속 논란도 다시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배우자 리스크, 검증과 네거티브의 수위를 오가는 듯합니다. 단일화 역시 막판까지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이는데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단일화 10분이면 된다는 윤석열, 단일화 입에 올린 이재명, 선 긋는 안철수.